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서론에 별말 안 하죠? 별말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면 자꾸 영상을 넘어가시길래 바로바로 교육에 집중하시게끔 본론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시는 내가 바로 질문왕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영어 노력하셔가지고 이메일이나 카페로 자꾸 서식 좀 보내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노력으로 서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볼게요. 자, LDAW0311님 질문을 주셨는데요. 자, 등회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자, 일반 등회자로 입소를 하였는데 이분도 수급자와 같은 절차를 해야 하나요? 그거는 기간 자율이세요. 그거는 처음부터 등회자가 오셨고 나서 우리가 일반 어르신들처럼 하시는 기관들도 있고요. 아니면 등에다 보니까 우리가 평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하진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자, 수급자일 경우 급여계획 세울 때 표장과 같이 세우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체 점검을 가지고만 세워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자, 등회자는 처음이라 어렵네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등회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등회자는 말 그대로 평가에 우리가 공단에서 돈이 안 나가잖아요. 공단에서 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상관을 안 해요. 그러다가 이분이 등급이 나오는 순간, 그죠? 그럼 청구가 들어가시겠죠. 즉 등급이 나올 때만 우리 어르신의 입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아시죠? 그때부터 규정에 맞게끔 하셔도 평가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관들은 어르신이 예를 들어 오늘 어르신이 들어오시면은 그냥 어제 날짜로 그 2, 3일 전 날짜로 똑같이 육구사정과 낙상요청 인지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신 것처럼 표장을 반영해야 되는데 표장이 반영이 없잖아요. 따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등급이 나오면 별도로 변경계획서 구성을 하시면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세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회자 첫 번째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만약 하게 되면 등회자가 입소날부터 기존 수급자처럼 동일하게 욕구낙상요청 인지를 통합사업 사정을 하시고 급여계획도 똑같이 하되 어르신이 등급 나온 날 변경계획서로 구성하시면서 표장을 반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다음 질문 볼게요. 질문이 많아요. 지금 요양원평가 질문 뺐고요. 재가기관 질문들도 많아가지고 별도로 지금 올리고 있다 보니까 많네요. 자, 그래서 서론 이렇게 좀 쓸데없는 말을 못하고 있어요. 자, KKK 6K입니다. KKKK1894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연계기록지 작성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는 연계기록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누가 그래요? 누가 안 해도 된다고 합니까? 자, 병원 입원 후 퇴소한 경우에는 어찌 해나요? 자, 병원 입원했다 퇴소할 때는 우리랑 상관없어요. 자, 연계기록지는 우리가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만 평가에서는 확인을 해요. 우리가 받았냐라는 거 갖고 평가에서는 확인하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어디서 일로 들어올 때 연계기록지를 가지고 오시면 당연히 받아놔야 되지만 우리가 무조건 못 받았는데 어떻게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조건 발행에 대해서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러네 아까 저것처럼 병원에 입원할 때는 우리가 연계기록지를 발행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르신이 원래는 자, 어르신 병원에 가십니까? 어느 병원에 가십니까? 그럼 그 병원에 가실 때 저희 기관에서 연계기록 작성해서 드릴 테니까 꼭 기관에 그 병원에 이 연계기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연계기록을 딱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시는 보호자가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분이 예를 들어 그냥 우리는 퇴소할게요. 그죠? 근데 정말 퇴소하는 건지 다른 요양에 가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의견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망하신 기간 자체에서 돌아가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그냥 이유 불문 연계기록지를 발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야만 평가에서 전혀 어긋남이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새 눈이 안 좋아졌어요. 라식 수술을 한 게 9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습니다. 눈이. 그래서 안경을 벗고 9년 정도가 됐는데 나이가 40 중반 넘어가다 보니까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컴퓨터 화면 거리에 보면은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경을 지금 이제 작업할 때 끼고 있는데 유튜브 영상 찍을 때는 안경을 안 끼고 있어요. 안경 끼면 너무 얼굴이 지금도 이상한데
악력 기운 너무 이상해져가지고 악력 효과인데 눈에 자꾸 피로가 많이 오고 있어서 눈을 좀 만지고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사복이니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프로그램 일지 개별 평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고 일지 적을 때 어르신들 개별 평가를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이건 응용편에서 누누이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우리가 프로그램 일지 작성하면 참여한 어르신들 이름을 쫙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주관적 의견의 개별 평가 기록을 다 하시는 기관도 있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기관도 있고 다른 기관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옆에다 참여도, 그죠? 만족도, 수행도라는 걸 넣고 상중하, 체크하게끔만 하셔도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둘 중 편한 걸로 하시면 되세요. 그 대신 어쨌든 저것도 개별평가는 개별평가죠. 따라서 개별평가는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단지 주관적 서술로 쓸 거냐 아니면 참여자 만족도 수행도 해가지고 체크로 갈 거냐에 두 개의 기록 방법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이에요. 다음 질문. 자, 다음 질문인데 샛별장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확실히 이게 Q&A에 질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 게 프로그램, 사례관리, 통합적 사정 이 부분의 질문이 제일 많으세요. 급여계획 쪽이. 자, 프로그램 계획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프로그램 계획표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되는, 예, 프로그램 계획표에 따라 진행을 하셔야겠죠. 휴무가 평일날인데요. 입니다. 오타하신 거겠죠. 그죠? 휴무가, 그러니까 이게 휴무가 평일날이라는 거는 우리 복지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분이 그 평일날 이제 쉰다라는 의미겠죠? 그죠? 그런데 그날 프로그램 어쨌든 진행해야 돼. 진행자가 꼭 복지사님이 아니셔도 돼요. 간호사님이 하셔도 되고, 요양보사님이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외부 진행하신 분이 되고, 대표자님이 하셔도 되고, 실장님이 하셔도 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사님이 그날 쉰다고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프로그램은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으로 갈게요. 우리 새별장님 질문 감사해요. 자, LDAW0311님,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었나봐요. 그죠? 강력한 1위 후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급여계획 등록 시간 부분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른 요양원에 계셨던 어르신이 우리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는데, 연계기록지가 첨부되지 않은데 꼭 연계기록지를, 받아야 하나요? 자, 질문과, 질문 내용이 지금 달라요? 그죠? 그냥 질문 내용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연계기록지 영상 말씀드렸어요. 받아야 되는 부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는 자율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연계기록지랑은 전혀 상관없게끔 급여계획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다음 질문 볼게요. 깨비총총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깨비총총님이 아마 저번에 연초 상반기 때 아마 1등 하신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죠? 자, 자체 점검표로 평가를 볼 때 평가관이 와서 자체 점검표를 토대로 평가할 때 평경 부분은 자세히 안 보나요? 누님 말씀드리는데 제가 실전편에서 자체 점검 보고서 영상을 엄청나게 올려드렸죠. 거기서 제가 강조한 게 뭐였죠? 사진하고 그 다음에 증거물이었죠. 어떠한 환경점검을 우리 평가관들이 현장을 돌아보질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실제 그게 지금 맞게끔 진행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거에 대한 답변은 환경 부분은 자세히 안 보는 게 봅니다.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사진으로 봐요. 그러니까 사진을 많이 찍어서 자체 점검 보고서에 첨부 자료로 넣어주신다면은 아주 훌륭한 평가를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꺼비총총님이 또 1등 하려고 오신 것 같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볼게요. 자, 스마일유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여기 스마일유님도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노인인권 교육 중 온라인으로 이수한 교육도, 그죠? 우리 공동생활 평가라고 하셨고요. 자, 질문이 뭐냐면 노인인권 교육 중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원 사이트에서 종사자 노인인권 교육, 노인인권의 첫걸음을 모든 종사자 선생님이 각자가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저희 시설에서는 노인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을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던 것을 2분기에 넣었는데 온라인 교육 이수에 또 온라인 노인인권 교육으로 들어가도 되는지요? 예, 들어갑니다. 뭐 다 가능하신 거고 제가 이 질문을 선택했던 건 뭐냐면 혹시라도 온라인 교육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저기 보이시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종사자들은 저런 인권교육을 받으셔도 법정교육을 인정도 되시고 평가 안에서 노인인권 교육도 진행이 되세요. 단지 주의하셔야 될 건 뭐다?
노인인권 교육은 종사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수급자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수급자 교육도 꼭 진행해 주셔야 되고요. 그 수급자 교육을 할 때 종사자 이름만 착착착 넣어주시면 같이 교육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좀 더 편하다. 그래서 저는 자체 교육을 추천드렸고요. 만약에 온라인 교육을 꼭 자체 시군구에서 온라인 교육을 무조건 해라는 지역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기 보고 계시는 한국보건복지 인력개발 사이트 가셔가지고 모든 종사자를 온라인 교육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들만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좋은 질문이라 제가 이거다 했습니다. 자, 질문해주신 스마일류님 감사드리고요. 답변 충분히 되셨겠죠? 자, 오늘 마지막 또 질문 보겠습니다. 자, LDAW0312님 초기 상담 기록을 질문해 주셨어요. 왜 이렇게 제가 이분이랑 친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질문이, 좀 기초적인데 말씀드렸잖아요. 기초적인데 좀, 알아야 될 그런 질문들이라 선정한 거예요. 자, 초기 상담 일지죠. 입사자 처음 입소하면 초기 상담 기록을 남겨야 되나요? 네, 남기셔야 돼요. 남기셔야 됩니다. 이거는, 평가 때문이 아니라, 평가에는 초기 상담 일지라는 부분을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모니터링이라든, 우리 처음 어르신 비관 운영상 어르신에 대한 초기 간호 사정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고요. 또한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 상담 일지 또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야 이 어르신이 뭘 원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우리가 욕구 사정하에 개별적 욕구 사정이라고 기록하시는 게 있어요. 욕구 사정에. 거기에도 맞물려서 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상담 일지든 초기 간호 사정이든 반드시 초기 간호 사정은 입소자 건강 수준 체크하시는 거 있죠? 예,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아셨죠? 자, 오늘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실전편이 많이 도움이 되고 계시나요? 더 많은 질문을 주시면 더 많은 답변을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12월 이벤트를 내가 바로 질문왕으로 잡은 겁니다. 아마 1월 달부터도 연속해서 이벤트가 갈 것 같아요. 근데 1월 달에 이벤트는 뭘 할지 또 고민하도록 할 거고요. 자, 요새 저희 카페 회원분들도 좀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유튜브 구독자들 조금씩 늘어나고 계시는데요. 주변에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온라인 복지사 평가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